예, 대수 개념 강의 6강 삼각비 파트 1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트로만 이제 새로 만들어서 편집해서 붙여 넣는 영상이라서 치더라도 그래도 인트로 내용을 조금 맞추는 게 낫잖아요. 예. 근데 딱 이때쯤 제가 편집하고 올리면서 느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강의 도중에 괜찮으신가요? 됐어요? 됐나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었다네요. 스스로 편집하면서 보니까 그랬다네. 예, 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 현장 강의 습관이에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계속 애들 그거는 눈을 마주치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아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여기까지 쫓아오기 괜찮은가 이해되는가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삼각비입니다. 중학교 때 삼각비를 하셨어요. 사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거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갈 겁니다. 나 중학교 때 삼각비 완전 포기였는데 포기였으면 더 좋습니다. 그냥 제 방식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기 때문에 포기였으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삼각비라고 하는 게 사인 뭐 45도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다음 단원에서 다 할 거니까 다음 강의에서 사인 30도는 2분의 1 뭐 이런 걸 갖다가 하셨단 말입니다. 되셨어요. 그랬을 때 일단은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거 맞아요. 예, 맞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그 360도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확장이에요, 확장. 우리가 앞에서도 지속 확장하잖아. 예, 확장을 할 건데, 일단은 그 각에 대한 표현부터 조금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주제는 동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개예요. 많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1, 2, 3, 4, 죄송해요. 왜 빨간, 1, 2, 3, 4라는 이런 자연수가 있었다라면은, 그러니까 자연수 다음에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확정을 한 게 뭐죠? 그죠? 정수죠.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리수의 영역도 나오게 되는 거고 되셨어요. 근데 자연수가 있었다라면 우리가 쉽게 얘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0을 갖다가 포함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이 수평선 사이에서 그죠? 0을 갖다가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일종의 방향을 입히는 거거든요.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요. 즉 기준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도 또 되셨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없었다라면은 이렇게 x축이 직선이 아니라 원래는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또 쭉 뻗어 나가잖아. 반직선이었었어야 하겠지. 0, 1, 2, 3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 거니까. 즉 일종의 이거는 말 진짜. 물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어떤 물체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기준점을 기준으로 즉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위로도 y축을 갖다가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아래로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종의 방향을 입히는 거예요. 숫자에 오른쪽과 왼쪽 위쪽과 아래쪽이라는 방향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요 개념이?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요 놈을 생각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우나? 예, 뭐 각이라고 하면 원래는 뭐 반직선 두 직선이 일단 직선이 만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자, 이런 두 반직선이었다라고 칩시다. 뭐 성분이었었어도 상관없고요. 어찌됐든.
되셨나요? 이렇게 만났을 때 요 각도를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재보니까 30도였으면은 그냥 30도다. 그러니까 어마운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양만. 양.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으로 이런 걸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걸 갖다가 벡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양에다가 방향을 입히는 거예요. 스칼라, 양이고 거기에다가 방향, 디렉션을 입힌 게 벡터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이 각도의 방향을 입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어떤 기준점을 갖다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뭐를 기준으로 가죠? 0이라는 이 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왼쪽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즉 방향이라는 걸 입히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에도 기준이 되는 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 선을 갖다가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각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방향을 입히는 거예요. 이 각도를. 즉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내가 시초선 우로 둔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거부터 결과부터 하고 갈게요. 즉 반시계로 얘가 지금 30도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각도라고 하는 건 여기를 기준으로 이 각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려면은 지금 제가 이 화살표를 반시계로 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반시계로 30도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물론 시계 방향으로 내가 각을 잰다면 이 바깥쪽 각을 잰다면 360도니까 한 바퀴 돌면은 330도 시계 방향으로 330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근데 잠깐만 시초선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시초선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 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30도만큼 와야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30도 다 도는 다 있습니다. 되셨나요? 반시계로 오히려 330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시초선이 그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 지은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방향을 플러스로 할까? 어떤 방향을 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시계 반시계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7 수학자들은 게을러서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쓰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많은 애들인데. 예, 쓰는 게 싫어서 기호가 나와. 게으른, 아니, 이러면 안 돼.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하듯이 어디 방향을 갈 거냐는 거죠. 근데, 참, 이제 뭐, 어느 정도, 고등학교, 어느 정도 통합과학 하시고, 중학교 때도 과학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이거 알아두세요. 그냥. 지구 자전 방향 뭐예요? 반시계예요. 지구 공전 방향 뭐예요? 반시계예요. 달의 자전 반시계예요. 달 반시계 맞죠? 반시계예요. 되셨어요? 나중에 물리 들어가시면 뭐 렌치의 법칙이라든가 렌치의 법칙 맞나? 아무튼 반시계예요. 반시계. 다 반시계예요. 모든 게 반시계예요. 방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고스톱 패 돌리는 것도 반시계예요. 그래, 내가 마음대로 나 시계 방향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오한마 대령이야. 그냥 어디서 밑잡 빼냐고. 포카 돌리는 거 제가 도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반시계예요. 다 반시계예요. 뭐 물론 중국 왜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거 하얀 거 가지고 따그닥 소리 나는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그 마작이라고 마작은 시계 방향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별난 나라야. 예. 그렇지만은 그냥 원형이라면은 모든 게 그냥 기준이 다 반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시계가 잘못 제작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적 표현으로도 카운터 클락와이즈랑 그 다음에 클락와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 시계 방향을 클락와이즈라고 얘기하고 반시계를 카운터 클락와이즈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거든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반시계로 30도를 갖다가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즉 얘를 갖다가 플러스 30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30도라고 아직까지 이걸 갖다가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재시면은 마이너스 330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시계가 비정상이라니까 이쯤 되면은.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시초선을 갖다가 기준을 갖다가 이 위의 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둔다라면은 얘는 마이너스 30이라는 각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반시계로는 플러스 330도다라는 이런 각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큰 각 얘기 잘 안 합니다. 작은 각만 얘기를 하지. 두 직선이 아니야.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직선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를 갖다가 많이 얘기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두 직선이 만나면 각이 두 개 나오는 거지. 하나 나온다. 그거 우리는 또 예각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되셨나요? 되셨나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으세요? 새로운 멘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배웠던 이런 각, 그냥 주어진 이런 각에서 시초선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각을 갖다가 각의 방향을 입힐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는 맞습니다. 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동경이 이제 각의 방향을 입히는 거거든요. 동경의 보편적 기준은 동경.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있기는 해. 있기는 한데, 도쿄 동경 아닙니다. 그 도쿄를 갖다가 한문으로 하면은 동력 동자에 몰라. 그 다음은 경이 뭐 아무튼 예. 경이 개경 뭐 이런 거 할 때 그 경자죠. 그 경자가 뭔지는 몰라. 예, 어찌됐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쪽을 기준으로 각을 잰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거야. 즉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수평선, 원래는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갈게요. 정확한 의미는 수평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되세요.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로,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로. 이게 정확한 동경의 의미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각이든 뭐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다라면은 얘를 갖다가 이런 수평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셔도 직선이니까 이런 수평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수평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동쪽을 갖다가 기준으로 우리가 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하잖아요. 즉,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도 동쪽을 기준으로, 이 동쪽 방향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몇 도. 이 수평선을 바라봐도 반시계로 몇 도. 이 수평선을 바라봐도 반시계로 몇 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백문제 중에 아니야. 일단 이거부터 쓰고 갈게요. 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세밀화해가지고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인데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이에요. 을 기준으로 반시계면은 플러스, 시계면은 마이너스로 재게 되는 거예요. XY 좌표 평면상에서. 근데 제가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XY 좌표 평면상에서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되셨어요? 그리고 이 각도가 20도였다라고 해보자. 즉 20도인데 우리 이때까지는 그냥 20도였다라고 해보자. 우리는 이때까지는 그냥 20도 라고 하는 이 어마운트만 알려줬는데 얘를 갖다가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본다라는 거예요. 음의 방향을 기준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갖다가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이해가 가셨죠? 이거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양수, 음수,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라고 했지 이게 꼭 양수 쪽에 있어야 되는. 아이씨, 나 진짜 말을 줄여야 돼.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기에 자명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0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계 방향으로 재도 똑같은 선분이 나오게 될 거니까 왜 각은 항상 그 양날의 칼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40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각이니까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오는 거 그 장난 분명히 합니다. 되셨어요? 한 바퀴 돌고 지금 잠깐만 얘는 이 각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와서 그래서 플러스 380도로 해도 되지 않나? 예, 그것도 맞아요. 뭐 상관은 없어요. 되셨어요? 괜찮으신가요? 요 부분 괜찮으신가요? 이거 좀 그만하자. 진짜 나도 지켜봐 죽겠다. 되셨나요? 아,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요. 이게 왜냐면은 나중에 특히나 미적분 가면은 자주 나오고요. 물론 거기도 직선이라서 별 상관은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항상 이렇게 원점에서 각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이 출발점에 동경을 갖다가 잴 때는 원점, 제가 적었어요. 물론 책에서는 원점을 뭐 이러는 책들이 있어요. 기준으로 X축 약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점이 기준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만약에 이게 정확해요. 믿어주세요. 이런 직선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되셨어요. 이런 직선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직선은 다르지. 만약에 그러니까 또 뭐 물론 직선도 아니지만 지금 뻗어 나가는지 안 뻗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되셨어요. 진짜. 방금 또 되셨어요. 또. 각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손치더라도 얘는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얼마? 반시계로 30도 떨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동경, 30도래. 20도 떨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동경 플러스 20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갖다가 보통 못 잡을 때는 원점으로 이렇게 왜 강lik이니까 평행 이동해서 문제 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동경이라는 원래 약속 자체가 원래 약속은 수평선의 수평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x축일 필요도 없습니다. 수평선 양의 방향에 대해서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또 제가 에바스럽기는 한데 만약에 이런 애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떨어져 있는데 아니지. 수평선 꼭 저기 시작할 필요 없어요. 시작점이 수평선 양의 방향에 대해서 반시계로 20도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20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동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원점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적분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수원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시면은 직선이랑 뭐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건드립니다. 미적분은 100% 건드리고요. 수원에서도 조금 건드려요. 그랬을 때 이게 원점을 안 지나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얘의 뭔가 동경 왜 원점을 지나니까 동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 꺼리거든요. 많이 안 꺼려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똑같은 직선인데 똑같은 기울기의 직선인데 네,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자. 이러면 동경 잠깐만 동경 원점에서 항상 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지. 되잖아요. 얘의 동경이랑 지금 얘의 동경이랑 둘 다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또 나 100문제 중에 99문제만 아니 근데 별로 안 어려운데 안 어려운데 이런 거는 100문제 중에 100문제 맞추자고요. 좀 어려운 거 저 포기 잘 시킵니다. 이거 나오면 이거 포기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냥 왜 그건 풀다가 망하는데 되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각에다가 방향을 갖다가 입힐 건데 보편적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즉 시초선을 어디로 보겠다라는 거죠. x축을 시초선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x축 그것도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의 방향 똑같은 이런 문제에서도 요 각도에서요. 음의 방향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60도가 되게 되는 거거든. 그건 아니야. 음의 방향을 안 내. 그래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즉 시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선이긴 한데 수평선 반직선의 오른쪽으로 가는 이 반직선의 수평선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정말 정말 쉬운 걸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도 제주예요. 아니 근데 진짜 다 설명해 드리고 싶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호도법, 라디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보다가 느낀 게 이게 제가 중간에 약간 포스 걸 때 잠깐 이 중단했다가 갈 때 잠깐만요 하고는 어 중단했다가 그러고 돌아오고 했는데 이 제가 포스 거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그 말을 멘트를 할 필요가 없었어. 예, 아무튼 이제는 방향을 입히는 건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각이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갑시다. 자, 우리가 시초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여기에서, 요렇게 오면은 플러스 요게 40도였다라고 해봅시다. 시초선 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할게요. 되셨어요? 예, 그러면 각의 방향을 입힌 건 알겠는데, 요 각의 표현도 바꾸자라는 거죠. 이 바꾸는 이유는 나중에 있습니다. 예,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 각의 표현, 즉 우리가 40도라고 하는 이 도라는 표현을 갖다가 바꿔보자라는 거죠. 일단 이거부터 확실하게 갈게요. 이게 왜냐면은 저는 되게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가르쳐 왜냐면은 이거 미국에서 강의할 때는 그냥 라디안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저는 호도법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한국 강의 1년차 때 호도법이 그냥 도 쓰는 이 법인 줄 알았어. 이 명칭이 헷갈려가지고. 예, 아무튼, 요렇게 도를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이 한 바퀴를 갖다가 360으로 나눠가지고, 360도. 그리고 한 도를 갖다가, 그러면 1도라는 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는 그냥 길이를 갖다가, 미터가 있으면은 센치가 있고, 센치가 있으면 미리가 있고, 미리, 미치, 나노, 몰라. 아무튼 그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나눠 가듯이 이게 도, 분, 초로 도가 있고 이 1도를 갖다가 또 분으로 나누고 분을 갖다가 또 초로 나눠 가지고 요렇게 도, 분, 초로 나누는 이러한 우리가 기존에 쓰던 표현법이 60분법입니다. 되셨어요?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너무 이거 또 단위원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수원은 제가 생각하라고 하실 때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위원 이런 거 호도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지만은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부채꼴 호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이 있으면은 여기를 갖다가 호라고 하잖아요. 그죠? 호로 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는 이거예요. 어떤 부채꼴, 반지름이 일정한 부채꼴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요때에 각이 있을 거 아니야. 뭐 x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부채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각이 이만큼 커졌다라고 해봐봐. y도가 됐다라고 해봐요. 반지름은 같으니까. 그래도 얘도 얼마가 되더라? 또 그러니까 요때의 호의 길이를 라지 x라고 둘게요. 요때의 호의 길이를 라지 y라고 둬볼게요. 근데 그리고 커지는 건 알겠어. 중심각이 커지니까 호의 길이가 당연히 커지는 건 알겠지. 근데 이게 일정 비율로 같이 커지냐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쉽게는 이거예요. 그냥 2배가 됐다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나 우리 부채꼴 호의 길이 공식 뭐 그거 물론 배우지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부채꼴 2개가 겹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도 보니까 2x가 되더라는 거지. 예, 그죠? 그거예요.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습니다. 즉 호의 길이로 도를 나타낼 법인데 이 나중에 가서 제가 외우라고 하시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단위원이라 중심이 0,0인 중심이 0,0 필요 없다. 예. 단위원은 또 뭔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기본이 되는 우리가 이제 그런 단위 기본 단위가 되는 이런 애들을 갖다가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유닛 서클이에요. 되셨어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런
단위원에 굳이 이것도 아니다 그래도 그럼 단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예, 요렇게 반지름이 1인 원에 대해서 중심각이 x도일 때 요때에 이 각, 요 각에 해당하는 부채꼴 호의 길이로 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되셨어요? 즉 단위원에서 단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이 r이 1인 원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각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중심각을 동일시하게 보는 겁니다. 이퀴발런트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꼴 같다가 아니라 또 너무 같다라고 하시면 이거 이제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중심각이 360도가 더 왜 부채꼴 그 원 자체도 부채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즉 360도라는 이 각을 갖다가 반지름이 1이었던 거니까 이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 r 즉 2파이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가시면 돼요. 즉 이거의 절반 180도에 해당하는 부채꼴 호의 길이는 반원의 길이잖아요. 호의 길이 파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또한 여기서 그냥 다 가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다 가셔도 되지만은 90도라고 하는 거는 2분의 파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서 적습니다. 60도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3분의 1에 해당하잖아요. 즉 각이 3분의 1이 되면은 호의 길이도 3분의 1이 되게 되잖아요. 즉 3분의 파이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45도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4분의 파이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되셨어요? 30도라고 하는 거는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각도들입니다. 삼각비에서. 그래서 이렇게 60분법으로 표현되던 표현을 호로 도를 갖다가 호의 길이로 도를 나타내는 법이다라고 해서 호도법으로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도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지름을 갖다가 레디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원과 관련된 애다. 이렇게 수학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과 관련된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름은 레디우스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안, 원의 호의 길이를 가지고 도를 갖다가 표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우씨, 너무, 아니요. 그냥, 만약에 문제에서 2분의 파이가 나왔다. 잠깐만. 그러니까 기준은 여기에서 기준만 하나 이걸 갖다가 다 외워서는 못 가요. 180도는 얼마다? 보편적으로. 180도는 파이다.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즉 90도라고 하는 거는 2분의 파이. 나누기 2. 양변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60도라고 하는 거는 나누기 3. 그래서 3분의 파이. 되셨어요? 1도라고 하는 거는 180분의 파이인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착각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좀 착각이 나오고 오해가 나올 수 있는데 봐봐요.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꼴 호의 길이로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중심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는 도대체 뭔데요? 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중요해요.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14 얼마 무리수인 원주율이에요. 그 원주율 그거 맞아요. 이걸 갖다가 그 원주율 파이는 3.14인데 여기 나오는 파이는 그냥 파이인가? 아니요. 같은 파이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이제 조금 제가 이거는 좀 과하기는 한데요. 180도를 파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렇게 같다라고 둬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동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동등시, 동등하게 하는 건데 동등과 같다는 다른 거예요. 그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버리니까 전부 다들 파이는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3.14가 아니라 180도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파이는 그냥 3.14예요. 그러면 3.14 얼마가 이 숫자가 180도 아니에요. 숫자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등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등호를 갖다가 써버리게 되면은 is equal to 완전 같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파이는 3.14이기도 하면서 180도이기도 한 건가? 라는 뭔가 좀 이상한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라디안으로 1을 갖다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수학에서 요걸 갖다가 등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퀄이에요. is equal to 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렇게 세 줄짜리 얘가 있어요. 그 얘는 이퀴발런트예요. 그냥 동등하다 라고 얘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얘를 갖다가 180도랑 파이는 없는 표현이지만은 이 개념적으로 잡으려고 얘는 이퀴발런트하다. 180도랑 파이는 동등하다. 라디안으로 바꾸실 때는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야지 안 헷갈려요. 이 파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이는 3.14라는 원주율,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3.14라는 원주율로 배웠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파이는 원주율이 아니라 각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파이예요. 되셨어요? 그 동일시하게 보는 겁니다. 그냥.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1도라고 하는 거는 왜 양배를 똑같이 180으로 나누면 되니까 180분의 파이다. 요렇게 계산도 돼. 근데 보편적으로는 요렇게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각을 라디안으로, 즉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라고 할 거고요. 또는 라디안으로 된 걸 갖다가 각으로 바꾸라고도 문제를 할 겁니다. 기준은 사실은 여기서 다 출발을 하시면 돼요. 180은 파이다. 되셨나요? 그러면서 요거는 요 뒤에 나오는 각들인데요. 60도, 45도, 30도. 이거 되게 중요한 각입니다. 수학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특수각이라고 하거든요. 특수한 각도예요. 수학에서. 물론 이제 뭐 이거에서 파생돼 나오는 뭐 120도라든가 150도라든가 이런 애들 다 나올 거지만 그런 애들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30, 45, 60도라고 하는 각들은 되게 특수한 각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 각이 중요하다는 말은 이제는 왜냐하면은 특히나 미적분을 가시면 더더욱 그렇고요. 수원에서도 무조건 그렇습니다. 이제는 각에서 60분법에서 60분법으로 더 이상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달 라디안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냥 뭐 60도는 이런 표현 대신에 3분의 파이는 대부분이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즉 특수각에 의해서 나오는 얘도 뭐 각은 각이죠. 얘네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분모에 3이 들어가냐 4가 들어가냐 3분의 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런 애들이 다 중요해요. 즉 분모에 3이 들어가냐 4가 들어가냐 6이 들어가냐 이런 애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표는 이렇게 만드시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서 그러면 720도는 어떻게 하나요? 4파이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왜 이걸 파이를 갖다가 무조건 180도 파이는 각이다. 180도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라디안으로 1은 이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뭐 여기에서 양배를 갖다가 다 똑같이 파이로 나누셔가지고 파이분의 180을 갖다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으로 돌아와가지고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반지름.
유니서클 왼쪽 그림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걸 이제 쓸 거야. 뭐 잘못. 이건 안 해도 돼. 이걸 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시하고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예,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은 이 원의 호의 길이가 1이 되는 요런 각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 각은 얼만데요? 부채꼴 호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해주는. 호의 길이는 왜 우리는 부채꼴 원의 둘레의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2파이 r 그래서 파이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원 둘레의 길이는 3.14 얼마라는 무리수예요. 전체 둘레의 길이는.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호의 길이가 1이 되게 해주는 부채꼴도 있을 거라는 거지. 원 전체의 둘레의 길이가 무리수인 거지 모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무리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됐나요? 즉 1이 되게 해주는 호의 길이가 이제는 1이 되면은 어떡하냐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에 각도는 1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동일시해야 된다? 파이분의 180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심각은 뭐가 되게 된다? 무리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뭐 물론 이것도 무리수지만 됐나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새로운 기호 아닙니다. 새로 툭 튀어나온 180도는 이제부터 파이라고 하기로 한다. 180도는 이제부터 베타라고 하기로 한다. 베타보다는 파이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 거기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 파이예요. 그 파이. 동일시. 되셨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예. 그래서 이렇게 60분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갖다가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별거는 없어요. 항상 헷갈리시면은 180도는 파이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고 라디안으로 바꿀 때 지금도 이렇게 전부 다 가르칩니다. 그냥 여기서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다. 됐나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1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분의 180도다. 뭐 물론 도 이거 명확하게 써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새로 나온 파이는 새로 나온 기호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왜 원의 둘레의 길이로 원의 둘레가 아니라 부채꼴 호의 길이로 도를 갖다가 알려주는 단위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거기에 해당하는 각도를 알려주는 중심각을 알려주는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 호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표현하면 보편적으로 파이가 들어가니까 원주율이 되셨나요? 그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최대한 말을 갖다가 줄이고 잘 했습니다. 자, 이제 호도법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거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라디안으로 우리가 가는 거는 앞으로 그냥 쭉쭉쭉쭉 계속 이걸 갖다가 쓸 거기 때문에 라디안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 이거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외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어쩔 수 없이 연습을 하게 돼요. 연습을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부채꼴 공식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만요. 부채꼴 공식인데 부채꼴 넓이 공식과 부채꼴 호의 길이 공식. 그 이제 중학교 때 호의 길이 부채꼴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부채꼴 넓이 뭐 RL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지름이 R이고 이제는 중심이 그러니까 중심각이라고 잘 안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각은 도분초를 갖다가 보편적으로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 부채꼴의 이 공식은 부채꼴의 중심이 라디안 세타 도가 아니라 세타 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걸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부채꼴 넓이 S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꼴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 R 세타가 되게 돼요.
됐나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이 공식을 갖다가 말씀드리자면은 반지름이 4이고 중심이 2분의 파이인 부채꼴 넓이, 만약에 넓이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분의 1, 16, 2분의 파이 해서 얼마다 4파이다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4이고 중심이 90도인 넓이를 2분의 1, 16, 90도 이래버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90도를 갖다가 이렇게 도로 줬다라면은 도를 갖다가 뭘로 바꿔가지고 라디안으로 바꿔가지고 왜 파이가 180도였던 거니까 90도는 2분의 파이로 바꿔주셔가지고 공식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물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서는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라떼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뭐 또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저희 세대 그 옛날 세대의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과생들이라면은 수 상하에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다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빠진 거 많아요. 고차부등식 행렬 물론 행렬은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복소평면이라든가 빠진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공부 양이 한 3배는 넘어요. 지금 그 공부 이 에어리어 상으로 그러니까 영역의 양으로 보자면은 3배는 넘었어요. 그 대신 그렇게 영역이 넓은 만큼 킬러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거기에서 과목을 축소시킴으로써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 범위가 줄어드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무튼 일장일단은 다 있어요.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때 저희의 수학의 그 생존 법은 왜냐하면 저는 암기 머리는 엄청나게 나쁘기 때문에 생존 방법은 공식의 비교와 비교 후 외워야 되는 공식 수의 최소화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것보다 먼저 배우는 게 우리가 뭐예요? 그 지금 뭔가 원에 관련된 거를 하잖아요. 원의 넓이, 원의 둘레. 그러니까 초반에는 지금 이제 공식을 외우시기가 바로 외우시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세요. 돌아는 가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세대의 수학은 공식 딸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예, 절대로 저처럼 이렇게 막 시험장에서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희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어찌됐든 원의 넓이 왜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반지름이 얼마고 R이고 중심이 얼마예요? 2파이잖아. 2파이인 부채꼴이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왜 우리 어차피 원넓이 공식을 알고 있잖아. 원 둘레는 2파이 R. 됐나요? 원넓이는 파이 R제곱 파이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럼 잠깐만 여기에서 비교하는 거죠. 잠깐만 중심이 2파일 때 2파이 R. 아, 그러면 중심이 세타면은 R 세타. 그냥 가면 되겠구나. 중심이 2파이인데 여기에서 절반 들어왔네. 즉 2분의 1 세타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전 사실 진짜 이렇게 예, 아무튼 되셨나요? 예, 이제 여기에서 항상 기본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공식이죠. 즉 부채꼴 호의 길이가 R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왜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는 R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가 되게 되는 거니까 R 세타는 우리가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다? 호의 길이 L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R L이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부탁드릴게요. 기본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즉 이 공식을 외우세요. 아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외웠던 이 공식이 있으니까 이 공식으로 갈게요. 아니요. 이거는 조언입니다.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 조언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이 공식을 외우고 이 공식을 외우면은요 얘가 나오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문제에서 풀이에서 왜냐면은 이 공식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이 공식을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특정 유형 딱 한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고유형에서 봤어요. 그 외의 유형에서는 다 이거 쓰여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요거를 알면은 요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왜? 요거 두 개 외웠기 때문에. 근데 고집스럽게 요걸 외우고 계시잖아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돼요. 에이 쌤, 너 둥신이니까 L 대신에 그냥 알세타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해보면 그래요. 경험상. 그러니까 다들 그냥 제 말을 무시하고 요렇게 시작했던 애들이 끝내는 안 된다라는 걸 나중에 인정을 해요. 예,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는 좀 힘들다라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경험의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동경, 반시계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면은 마이너스, 호도법 라디안, 호의 길이로 도를 나타내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180도는 파이와 동일시하다. 그 이퀴발런트 아니 그 어찌됐든 됐나요? 그 다음에 부채꼴 호의 길이 공식과 부채꼴 넓이 공식. 헷갈리시면 어차피 원넓이 원 둘레의 길이 공식은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니까 거기에서 여기를 갖다가 또 유출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요 다음 강의 그래서 제목이 뭐죠? 지금 제목 삼각비? 파트 2 하시고 나면은 이제 5단원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